안녕하세요. 네, 시대인재 생명론술 김민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문의가 많으셔서 추석 특강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경희대 프리파이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석 특강을 지금 7일, 8일, 9일 화수목 수업을 잡았는데요. 그 수업이 두 가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문의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10시에서 1시까지 이론을 완성하는 반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이론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을 많이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과학 1만 한다거나 아니면 2만 한다거나 해가지고는 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강으로 커버가 되는지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생명과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좀 이 수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같은 경우에 경희대도 보게 되지만 경북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도 원서를 내셨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수능 끝나고 그걸 다 커버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추석 때 아직 조금 체력이 남아있을 때 이론을 조금 공부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를 하지 않았어도 수업 시간에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1학년 때 통합과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과 2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수능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나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이 수능하고 다른 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럼 밤새도록 이제 환자들도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체로 혈관 질환이라든지 최근에 왜 뇌졸중으로 죽은 환자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 그런 환자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사실 수능 때는 그런 문제 다루지 않는데 이 논술 문제에서 특히 의대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뭐 뇌졸중이 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할 때 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오는지, 어떻게 막히는지, 어떻게 산소가 공급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임상 경험했던 거하고 많은 질병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생명과학 1을 알고 있다고 해도 아예 다른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그런 생명과학 1을 설명하게 되고요.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생1과 다른 유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원의 경우에는 유전의 가계도라든지 뭐 유전병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생2 같은 경우는 실제 암이나 아니면 질환에 나오는 유전자 발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많은 질병 사례와 더불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경희대 딱 수능 끝나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이 다가오니까 수학 보고 뭐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시험장에 가게 돼요. 그럼 정말 어머님들 말씀대로 우주상향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바로 그런 생원과 생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특히 임상과 더불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공부해놨다가 시험 직전에 다시 보면은 문제들이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론 완성 같은 경우는 논술을 하더라도 이론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안 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투를 하지 않아서도 수업 시간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빈출을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투의 경우 70% 정도의 완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논제 풀면서 나머지 30%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때는 쓰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쓰긴 하지 않고 첨삭도 없습니다. 이론으로 중심을 하게 되고, 대신에 유사 논제라든지 관련 논제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좀 쉬고 저녁 때 다시 의학논술 실전 연습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 중에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풀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 같은 유형으로 또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다른 소재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합니다.
저하고 저희 연구팀이 같이 자작한 모의고사를 가지고 만드는데 문제의 유사도가 거의 80%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과 교과서를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쓰고 제가 첨삭해가지고 추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제를 보통 쓰기 때문에 그 정도 연습하게 되면은 시간 관리라든지 글씨 쓰는 것까지 연습을 하게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실제 볼펜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연필로보다는 본필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볼펜으로. 그래서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붙었던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다시 쓰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전에도 붙었던 학생들 보면은 저희 수업 때 파이널 때 정말 마지막 전날까지 쓰기를 했어요. 남학생들조차도 손목 아파서 손 주물르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학생들이 결국은 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써야 되나 막 걱정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학생이 붙는 걸 보면은 그래도 제가 쓰기 잔소리한 게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자녀분들 모의고사 보느라고 손 아파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녁 때 보내셔가지고 쓰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 추석 특강만 듣고 경희대 합격한 경우도 있었어요. 막상 수능을 보고 나면은 그날 저희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쳐가지고 수업을 들을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채점하고 기분도 안 좋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추석 때 하는 것이 거의 다 시험에 적용된다 보기 때문에 저는 추석 특강은 꼭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추석 때 비록 이제 논술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최저가 안 돼서. 근데 저희가 재심을 분석하고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쓰기가 주어하고 서술어 호응이 맞아서 논증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논증 과정이 사실 국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논술보다는 그냥 국어 비문학 들으러 간다 생각하시고 보내시면은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추석 특강 구조를 만들었고요. 다음은 일요일 경희대 의치한약 프리파이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10월에 이제 4번의 프리파이널 시간이 있는데요. 일요일 날 2시에서 5시고요. 4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을 하고 수능 후에 저희가 2번 수업을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수능 파이널은 그때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 4번은 실전 연습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추석 때 저희가 그 3번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논제로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사실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실제로 저희가 원래는 여름방학부터 해가지고 쓰기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3번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수업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추석 때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없어서 본인이 이제 혼자 찾아서 연습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쓰기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들이 문제 받아가지고 답을 쓰고 답과 맞춰보기에는 논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 답안의 경우는 채점을 하기 편하게 해놨지 학생들이 쓰는 입장에서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문단도 나눠야 되고 어떻게 강조하는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첨삭을 통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학생들이 연습을 했을 때 실제 실전에 가게 되면은 제시문 보고 문제 보자마자 구성이 딱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답을 쓰고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나중에 과학 먼저 풀고 수학을 나중에 풀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간 배분을 잘하기 때문에 수학 보드에도 시간이 남습니다. 보통은 의대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률이 높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문제 풀고 모르는 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답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답안지 구성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게 되고 다른 논제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다루게 되고요. 이 학교의 경우는 경희대뿐 아니라 경북대나 아주대도 해당이 됩니다. 당장 경북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그 다음 주에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그때 가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묶어서 잡았고요. 만약에 뭐 경희대만 본다거나 나는 경북대만 본다거나
아주대만 본다거나 했을 때도 미리 수업은 가능합니다. 사실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먼저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다음 주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해야지 하지만 막상 수능 끝나고 나면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느슨해지기 때문에 수능 전에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의치한약 프리파이널 하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추석과 논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강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일요일날 같은 경우 다른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수업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터넷이라든지 저희가 영상 수업 가능하니까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 교재도 학원에서 문의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거 저희가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명과학 선택을 안 했을 경우 어떡하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을 잘하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경희대만이 아니라면 경북대나 아주대도 봐야 하잖아요. 경북대나 아주대는 생명과학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생명과학이 좀 유리하게 되고 이때 생명과학 1하고 2 중에 어떤 거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경희대는 반반 나옵니다. 반반 나오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1이 지금은 한 60% 나오고 2가 4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난이도를 높이자면은 결국은 다시 거기도 반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1하고 2 다 해야 되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2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점차 1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생명과학을 보는 이유 자체가 의대를 가려면 어떤 생명과학의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상에 많이 나오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대가 암병동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생명과학 2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1을 연구하는 교수님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1도 많이 나오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어떤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좀 골고루 전 단원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10문제쯤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대는 특히나 점수가 5대 5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 2 다 하는데 학생이 정작 다 하진 않아도 돼요. 제가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제가 나머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상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 저희가 다 수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시간 정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질문 받아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저희 카톡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일단 교수님들의 논문을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 많이 나왔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저 연구팀하고 저하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실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 중에 했던 예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혈압약 같은 경우에 약대에서는 그 혈압약을 3가지로 분리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약을 적용했을 경우에 나머지 임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명과학 1을 하더라도 그 현상을 전체 종합적으로 인체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사례하고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주대에서 나왔던 기출을 가지고 거기 DNA 복제라든지 RNA가 전사되는 과정과 여러 가지 다 설명했는데 그 주관식으로 쓰는 거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10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또 가가지고 같이 시험 봤는데 학생들이 막상 답안지 썼을 때 그냥 한 줄, 2줄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도도 안 나고 막상 문제를 받으면 이게 답인가 보다 단답식을 쓰고만 와요. 근데 아주대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쓰기 많이 시키니까 어머님들께서 그 모의고사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맡기시면 되고 첨삭은 제가 수능 후에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많이 못 해드리지만 지금 이제 추석 때 하고 10월 때는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가 뭐가 단점인지 장점인지 다 분석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쓰기 연습한다면 10월에 오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의 장점은 일단은 제가 이제 직접 약사를 해봤기 때문에
임상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많고 어떻게 얘가 문제가 되고 해결이 무엇인가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실제 학생들이 아직 어리니까 질환을 많이 못 겪어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제시문의 그러니까 그 생명과학 제시문이 어떻게 질환에 적용이 되는지, 배운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논술이 나와가지고 서울대나 연대나 세포막이나 물리적인 현상을 다 이제 시험 봤었어요. 예전에 그런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명과학뿐 아니라 물리랑 화학과 섞어가지고 융합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사실 어머님께서 병원에 가서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 무조건 생명과학적인 현상만은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통합과학적인 지식을 좀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아예 범위에 생명과학, 통합과학까지 나온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시험 시간에 저희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저의 수업 자체가 임상과 연결돼 있다. 의대가 점점 임상으로 간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맡기시면 저희가 지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질문은 이제 나중에 또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그 시대인재 김민주쌤 연구실 있거든요. 거기에 클릭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 저희 블로그라든지 다른 질문창에 댓글 주셔도 저희가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아무쪼록 10월 달에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고요. 올해 입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진짜 기원 드리고 꼭 빛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 그 합격자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주실 정도로 많이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